당신 앞에 검숙히 네, 무거운 마음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비와 그땐 왜는 최강욱 TV하고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박시영 TV와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원래 오늘 이제 이 시간대 녹화 방송을 원래 준비했었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원래 사전에 주제를 정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정말 뚜껑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아마 정치비와 그때는 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긴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최강 의원님 자리했고요. 우리 또 장인수 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 의원님. 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30년 법조 생활에 이런 꼴을 보는 게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저기 대선 가도에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착착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를 좌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란 세력을 통해서 지금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정치적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 나라에 후유증을 남길 텐데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상고 기각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면 그 사회적 혼란이 음. 너무나 크고 조기대가 어떤 행해왔던 이런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뭔가 이렇게 선고를 한다고 했던 게 아니 이게 파기환송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모든 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 기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떤 그 판사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법적 실익. 예. 이 판결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왔을 때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또 댓글 보니까 나이브했다. 뭐 이런 뭐 지적도 많이 하시는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 상식이 없나. 예,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가. 또 배웁니다. 예, 12명이라서 지기현 같은 사람이 6명 있어도 지기현과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대 2라는 충격적이죠. 또 네. 충격적이고요. 예. 예, 아무튼 뭐 하나씩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법부가 진짜 빤스 벗고 대선판에 뛰어든 꼴이죠. 정치적 판결인데 정말 우리 사회 적폐가 어디까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다 드러났고 이번 또 사법 판결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 부분들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제 대선 전에 이게 어떻게 그 작동하는지 아마 그 부분 일단 먼저 그 우리 최강 의원님이 말씀 좀 주시고 이게 이제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기존에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가 아니죠. 예, 뭐 그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고 네. 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이게 그 통상의 절차나 그 법적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이제는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시키려고 온갖 무리한 일을 해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다 망가져 있어도 그래도 법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일정한 선을 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신뢰나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 원래 이제 통상대로라면은 그 대선 기간 안에 뭔가를
확실히 그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뭐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파기환송을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비춰봐서는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게 지금 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끝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재판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또 판단이 안 됐던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고발 필수 요건, 그다음에 면책 요건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왜 판단 안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지금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던 게 사실상 사실인정에 지금 개입을 한 거거든요. 사실인정에 들어와서 발언의 맥락을 어디까지 보고 어떤 어느 부분을 허위로 하고 인정하면서 심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직접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6월 3일 안에 그 결론을 내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조이대 미친 짓 하듯이 그냥 미친놈이 하나 나서가지고 그냥 결심하고 나는 선고하겠다. 그리고 바로 내일 대법원 보내가지고 모레 대법원에 선고하겠다. 지금 이런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굉장히 후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국회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시민들도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한탄하고 개탄하고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뭐 하는 거야. 오늘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낙심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안 끌어낸다는 그 보장이 없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지금 사실상 의미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여러 증거나 증인들을 들어가지고 더 다퉈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법정에서는 법정대로 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들의 의도에 말려서 뭐 6월 3일 안에 항소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결과라도 나오게 하려고 지금 조이대가 5월 1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의도는 그게 보여집니다. 그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제 향후에 걱정해야 될 측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파기환송심의 선고 기간이 대선 그 날짜를 넘어갈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 사건은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지금 조이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될 사유에다가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대통령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이런 거를 빨리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 이 문제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유언법률 심사를 제청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이 또 제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늦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의 문제가 2명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예. 지명 처리하고 이제 확실한 사람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빨리 문제. 임명했네, 그것도? 되자마자? 그 바로 지명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조치해야 될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소추에 대한 그 대통령 재임 씨의 소추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도 중지된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바로 나서야 한다. 요거 이해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6월 3일까지 그 2심에서 요 재판이 안 열리게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않는 게 아니라 선고를 못하게. 선고를 못하게. 근데 그게 그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는 여러 번 몇 번 재판을 거쳐야 할 거다. 예. 여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막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2심이? 그렇죠.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형사소송 재판에서 재판장이 뭐 그 문제는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그냥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러고 접어버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면은 그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소송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여론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아야 되고 네. 사실 오늘의 충격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민주시민들은 훨씬 더 결집할 거거든요. 당연히 이게 결집하죠. 이제 네. 확실하게 결집을 해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초보적인 질문인데 네. 최강 의원님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이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되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냥 정해진 거죠. 꼭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럼 고등법원이 다시 또 고등법원이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유죄를 줄 수가 없다. 무죄다라고 해서 또 대법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예. 그런 예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신이 있는 판사라면 이 문제가 뭐 쉽게 극복이 돼요. 이거는 대법원이 애초에 사실인정관계에 개입해가지고 한 거에 우리는 기속되지 않겠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명백히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지금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소수 의견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네. 다른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관점만 고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해석에 왜 개입하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고등법원이 최대한 소신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도하고 압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나 증인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정을 2심 판사 배정은 뺑뺑이로 돌립니까? 그렇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의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배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 그럼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식별이 되면은 그럼 바로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의대의 판결 결론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금 10명의 대법관은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건 100만 원 이상 선고해라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비쳤어요 지금. 그렇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될 애초에 절차 위반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죠. 자, 또 좀 여쭤볼게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거. 네, 그게 필요해요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통상의 절차 같으면 이제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을 갔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대법원을 와서 다시 확정 판결이 나야 이제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은 지금 이제 한 30일 대선까지 한 32, 3일 남았는데 통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통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 기간에 항소심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는 한 달 반 보통 서류 넘어가고 그렇죠. 뭐 하는 데가 뭐 한 2주 걸린다면서요. 예. 그리고 거기서 정리하고 뭐 그 앞 재판들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일 잡고 하려면은 한 달이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파기환송 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상식에 기대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조의대가 대법원에서 보여줘 버렸어요. 서울원 합의체로 갑자기 뭐 심리도 안 했는데 가져와서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한 9일 열흘 만에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만으로 지금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조의대와 고등법원이 그렇게 무리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렇게 탁구 치듯이 핑퐁하듯이 고등법원 받아 그래서 한 1, 2주 만에 하고 또 대법원분에서 또 1, 2주 만에 판결하고 이걸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이 일정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싶으면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열렸을 때 예를 들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 안 하고 변호인도 출석 안 하고 공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죠. 저걸 이제 6월 3일 안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리겠다라는 의도가 노골화된다면 기피 신청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기피 신청도 하고 아니 근데 기피 신청도 하면 뭐 오전에 기피 신청했는데 오후에 기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자들이니까 지금. 그럼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는 없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질문에. 왜 탄핵할 수 있죠. 왜 없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실제
대법관들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잠깐 직무 정지시키고 시간을 버는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니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막 조희대가 압박 넣어서 2심이 빨리 열려. 뭐 5월 중순이라도 막 이렇게 열려서 재판도 안 하고 막 땅땅땅 때려버려. 이러면 아까 했던 대법원 탄핵을 빨리 추진해갖고 걔들이 대법원에서 판단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다 써야 되니까 그때 가면은 전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 그렇게라도 해서 대선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못할 거예요. 어려운데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목줄을 주려고 덤빌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걸 그게 가능성이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노리는 게 그러니까 여차하면 완전히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타격을 지금 준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는 다 죽은 거를 또 끄집어내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 벌써 사퇴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입장 나오잖아. 이재명 대표. 예.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입장을 냈어요. 예.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퇴 요구 나오는 거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히셨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2심이 어찌 됐건 뭐 무죄로 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유죄로 이제 판결을 한다고 봤을 때 고등법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판결을 했어요. 그럼 대법원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비를 걸어서 다시 고등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건 거기서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하자는 대로 다 인정해 주면서 벌금 70만 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그거를 다시 이제 상고심에 올라가서 또 엎을 수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글쎄.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판결에 이렇게 그거는 할 수가 진짜 있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예. 야, 저 참 진짜 별 어떤 것까지 진짜 저희가 공부를 아까 댓글에 했는데 뭐까지 우리가 다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지금 있거든요. 아까 그 MBC의 조상호 변호사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페이지 자체가 6만 페이지라는 거야. 기록이. 네. 근데 그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읽어보냐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덤빈 거야 이거는. 두 번 회의 만에 어떻게 그걸 그럴 수밖에 하냐고. 없고 만약에 실제로 내용을 알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미리 봤다는 거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절차상 그게 완결되기 전에 미리 땡겨다 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다음에 봐야잖아.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배당이 있었으니까 주심 재판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법에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판결해야죠. 근데 제가 늘 보면 있는 사람들, 재벌, 대기업 판결이 어떻게 봐주자면 이런 거예요. 부실공사가 드러났어. 아파트를 졌는데 그러면은 원상복귀 해야 돼요. 부실공사 원상복귀는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법적 실익. 그렇게 되면 다 망한다. 이 논리 때문에 혼란이 너무 커진다. 맞아요. 피해가 너무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이걸 파기환송함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임기 내내 누구누구 그 정통성 계속해서 휘말릴 거고 그 사회적 비용과 혼란, 논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60% 넘겨갖고 압도적으로 이기면 조용히 해져. 원래. 아니 근데 이재명의 발언을 갖고 그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판단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난 이재명이 정말 싫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렇지. 이거 말고는 그걸 노고라 한 거예요. 도대체 기존의 사법부가 취했던 관행이나 태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한두 번 감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인수 기자 말씀처럼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명백히 불법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매몰 비용을 일단
전제로 해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면서 물러선 판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대표적으로 되게 사대강 사건. 많아요. 예. 사대강 관련해서는 그 불법이 다 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원산 복구하면 또 그 비용이 엄청 네,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그렇죠. 다 인정해주고 물러난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근데 이 지금 오늘 그 이놈들이 보도자를 냈어요. 사건. 아까 장인수 기자 읽어봤죠. 이거는 사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11페이지짜리인데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 이게 제가 꼬아갖고 막 내갖고. 이게 기자로서 보면 예. 그냥 딱 판결문이 읽으면서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기자나 일반인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쏙쏙 잘 돼. 그게 헌법재판관 좋은 판결입니다. 그렇죠. 좋은 판결입니다. 이해가 그냥 돼요. 이거 거의 95% 이상으로 좋은 판결이고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 80%의 확률로 그냥 안 좋은 판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말장난을 통해서 헷갈리게 하는 수법을 쓴 거예요. 네. 기술 들어가서 쓴 건데. 근데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이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 뭔 말이지? 네, 뭔 그렇죠. 말이지?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따져봐야 돼. 2번, 3번 읽어봐야 이 사람들의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약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전반적인 발언의 취지, 인상 자꾸 이런 표현을 써요. 판사들이. 관심법이야. 아니 인상을 왜 따져?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네. 발언이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을 따질 거면 그걸 따지면 되는데 발언의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이 뭐 그 유권자들에게 주는 인상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 페북에 이렇게 올렸던데 단체 사진에서 일부 인물만 잘라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사실관계가 아닌 개인의 느낌과 인식인데 공직선거법은 감정표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는 것 법률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확장 해석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통째로 무너졌다. 판결대로라면 선거에서 느낀 점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적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사법부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위험한 문을 연 것이다. 파기환송이 되었지만 다음 달이면 재판은 멈춘다. 이미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직접 출석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사 측 대리인이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되느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도 있다. 아무리 흔들려도 꺾이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동연 또 지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결국은 주권자의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야 돼. 이런 사안이 있으면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 네. 그런 취지에서 김동연 지사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최 의원님 또 하나 좀 제가 상식적인 거 여쭤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어찌됐건 당선이 됐어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다시 이제 안 나온 상황에서 예. 파기환송 요 과정에서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불소추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미 시작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멈출 것이냐 이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헌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헌재가 결정해야 되는데 예. 법의 명문 규정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하는 짓으로 봐서는 원래는 그런 해석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거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아니 대법원도 원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버리면 그냥 재판을 지들이 계속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예. 하고서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하면서 선고를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놈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그러네요.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무슨 일이든 저지를 놈들이다. 상식이 없는 놈들이다. 온갖 수를 다 쓸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저 헌법재판소에서 완승을 했는데 8대 0으로 예. 그러면 이제 좀 사기가 꺾이고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당에서도 지금 5시 이제 의총을 긴급하게 열고요. 의총 결과가 나오면 아마 두 시간 정도 나오면 어떤 행동 지침이 나올 것 같고 촛불 집회도 토요일 날 촛불 행동에서 다시 네. 4시에 진행을 한답니다. 그 집회 다들 나오셔야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법 귀족정이라는 말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고 그렇게 촛불 들고 예, 이 응원봉 들고 빛의 혁명을 하는데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한민국 우리 거야라고 정말 법조인들은 굳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발악하는 예. 거예요 지금. 이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또 유심히 볼 거예요. 저놈들이. 이거 지금 오늘 한독서 또 그만뒀잖아요. 총리. 이거 날짜를 공교롭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날짜를 한독수를 또 띄우기 위해서 대법원 쪽에서 이거 파기환송 이게 이제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어. 어쩐지는.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맞췄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악수지. 네? 이렇게 너무 해서 속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럼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지가 그러니까. 나는 나갑니다. 이게 유리하겠어요 지금 한덕수한테? 지금 한덕수 오늘 사표 던졌고 네.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끔찍 없을 겁니다. 크게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끔찍 없고 그게 뭐 41, 2% 되고 나머지 한 10%, 15%는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같이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저쪽 집단, 국민의힘 집단을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3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 대법원에 지금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야 저렇게 빨리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6만 페이지 기록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6만 페이지 기록을 읽어보고 지금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졸속으로? 그 의도가 뭐냐? 뻔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돼 이거. 지지율이 오히려 견고하게 더 올라가느냐만 살피면 되는 거지. 떨어질 리가 있나요?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2심이나 이런 애들도 눈치를 보거든.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예. 이게 한번 흔들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저놈들이 꼼짝없다 보여줘야 하고. 자 질문들 나온 거 있으면 워낙 지금 답답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장 기자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의원님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가처분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가처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고심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그 판결의 절차를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파기환송 판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예,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예. 원심 가기 전에 하는 게 가처분인데 이미 이제 네, 뭐 그거 지워주시고요. 하는 네, 질문 예. 답변한 거는 지워주시고. 예. 대책 좀 알려주세요. 뭘 해야 할까요? 요거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라 아나님 대법의 비정상적인 절차에 관해 헌법 소원은 못 하나요? 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못 합니다. 이것도 못 하나요? 예.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저런 어떤 부당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아예 법으로 그게 규정이 없고 그냥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출마하는데 문제 없나요? 나비님이 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마하는 건 문제 없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출마하는 거예요. 당선되는데도 문제 없고요. 예. 이제 근데 다만 저들이 속도를 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을 건가 아까 이야기를 좀 하신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해 주시죠. 이건 뭔가요? 잠깐만. 예, 이거는 뭐 그렇고요. 질문 있습니다. 공수처 고발이 가능합니까? 대박권들을. 아니 뭐 고발하는 거야 얼마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데 죄명이 예. 마땅치 않고 결과도 그렇죠. 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다음에 뭐 질문이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질문은 네.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지난 대선 때 발언 아닙니까? 네. 지난 대선 때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아득바득
기소한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걸 기소해서 그 재판을 지금까지 하다가 이번에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당연히 당선 후로 미뤄질 판결을 지금 대법원이 당선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당선 무효형을 내리겠다고 지금 지난 대선 때 거 이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633을 조희대가 강조해서 나는 그 안에 하려고 노력한 거다라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633이라는 게 왜 규정이 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당선된 사람을 빨리 아웃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음에 선거도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이잖아. 취지가 당선자 낙마시키기 위한 취지지 네, 낙선자한테 보복하기 위한 취지로 지금 이걸 미친놈이요. 기간을 쓰라는 거야. 아까 저기 재밌는 걸 봐서 이거 약간 좀 웃긴데 당선된 뒤 셀프 사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야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예, 되게 황당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건 안 되죠. 안 됩니까? 당선된 뒤 셀프 사면 나를 사면한다. 아예 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해당 조항을 전부 다 적용시켜 가지고 사면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포함되면 안 되죠. 예. 나온 얘기들은 이런 것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대법원장 기싸대기 날리면 벌금 몇만 원 이렇게 처해질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답답한 진짜. 상황입니다. 예. 야, 대법원이 저기 서초동에 있죠? 예, 그렇죠. 서초동 있죠. 예. 이거 하나 또 최 의원님 여쭤볼게요. 예. 보통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대법원은 보통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적용을 이 사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예. 이런 식으로 적용한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걸 따지는 이제 형식심이다라는 예.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보면 이게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했겠죠, 지금. 저도 취재하다 보면 애매해요. 어떤 거는 진짜 형식만 따져갖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재판은 또 사실관계도 꽤 대법원들이 다루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네, 그게 네. 전형적으로 지들이 결론을 얻고 싶은데 특별한 저희가 없으면 거의 개업해가지고 엎어버리는 일을 예, 예. 가끔씩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우. 이 경우가. 네. 예, 예. 저 얘기도 나오네. 이제 대법관은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할 수 없냐. 저거는 진짜 대법관 진짜 이 제도. 저거는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그리고 네. 그렇게 대법관을 선출하는 게 꼭 그러면 대안이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 네, 그렇죠. 야, 정말 진짜. 아니 이거는 결국 국민이 주권자고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저것들을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어떤 신뢰나 희망이라도 남겨놓고 그동안에 계속 사법부를 바라봐 왔던 이유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진짜 그냥 바탕인데 저것들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것이고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그냥 또 이재명 어떻게 해서든지 날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망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 현실로 만들고 있어 지금 조희대가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창설된 이래로도 아무도 안 했던 일을 지금 조희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희대 대법원장인데. 아니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상고기각 나온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고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보통에 봐왔던 그런 관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 무리수를 던져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속 이 뭐라 그럴까 문화를 관행을 황폐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고 기각도 아니고 이걸 파기환송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딴죽을 걸고 어떤 이재명의 어떤 그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이렇게 뻔뻔하게 둘 수 있을 거라면 저 진짜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지금 오늘 이제 발표된 MBS 조사 보면 그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43이었는데 계속 올라왔거든요. 35에서 41, 41에서 43, 43에서 46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비호감도가 52에 이제 줄어들거든요. 52로 46대 52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감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예. 자부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덕수는 호감도가 31이에요. 31. 비호감도 64야. 예.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판결이다. 졸속 심사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까 6만 페이지 네. 2번의 회의 9일 만에 보통은 수개월이 걸리는 사안들을 그렇죠. 이 얘기만 짧게 해주면 돼. 사람들한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거냐. 촛불 집회 다시 해야 하고 대법원 서초동도 집회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앞에서 서초동 이제는 앞에서 모여야 할 것 같아. 당에서 네. 그간의 상고심 전원 합의체가 어느 정도의 기일을 가지고 진행돼 왔는지 그런 통계도 좀 내서 네네. 발표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으로 이제 파기환송 기록이 어떻게 넘어가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지정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정된 재판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 지금 이제 형소법 개정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개정안도 마련을 해놔야 돼요. 네, 거기에 네.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예, 조항 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 못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 개정까지도 민주당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국힘도 전혀 예상을 못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주진우 같은 놈도 그냥 내가 헛소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국가한테 떠들어보자 이런 심정이었지. 지금 국힘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거 뭐 환영 성명에 나왔나요? 뭐 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권영세 나왔어요? 권성동이 뭐 권성동. 뭐라고 뭐 하고 하더라고요. 뭐 한동훈이나 이제 후보들도 입장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퇴한다 이런 쪽이죠. 맥락은 사퇴해야 한다. 네. 네. 자격 네.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이준석도 내고 똑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놈들이야 얼마나 반길만한 소식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뭐 그쪽 여론을 잘 몰라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저쪽 그러니까는 보수층들도 다 대법원을 욕하고 있었대요. 이재명한테 빨리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조희대가 서두르니까 어. 쟤네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거를 설마 파기환송을 하겠어? 네. 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쪽도 욕을 하고 대법원에 대한 어떤 여론을 보면 우리 쪽도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냐? 설사 그 상고기각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졸속으로 하고 이거 그래도 형식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욕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죠 실제. 지금 댓글에 뭐 고등법원 입장에 벌써 나왔다라고 쓰신 분은 뭘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법원은 그렇게 뭘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바로 하진 나오기는 않는데요. 이러진 않는데. 네. 뭘 보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고등법원이 아직 누가 정해지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정도 안 재판부 됐잖아, 나중에 무슨 아직. 입장이 나와. 아무 얘기나 좀. 그건 막 떠드는 얘기일 것 같고. 공소기각은 아까 이야기하셨죠 재판 중에. 예. 검사의 공소기각도 가능한가? 재판 중에도 검사의 공소기각 저 말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말인데. 저렇게 저 표현 이 앞에 걸 살리려면 재판 중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 돼야 되고 가능하죠 그거는.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냐? 뭐 가능하죠.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소기각은 저거잖아요. 국회 증언감정법 예.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질 않았는데 그걸 짚어야 예.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당선 이후에 조의대 해임 가능하나요? 저 임기제죠. 해임은 저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2년이가 남았다는 거죠. 예, 탄핵으로 저기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으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뭐 결단해가지고 공소를 취소할 수는 있죠. 있는데 그거가 좋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무리 아니에요? 어차피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낫고 아까 이제 공소 취소할 거면 셀프 사면을 하지 뭐 공소 취소를 해. 여행자님이 그 저희 방법도 있긴 한데 예. 대법원 법관들이 2번 회의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 파악했을까? 이거 조사할 수는 없나? 네. 그러니까 이게 졸속 심사 이걸 조사할 수는 없나? 답답해서 이제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저것도. 네, 저것도 불가능하죠. 자기들끼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지. 그 조사 주체도 없어요. 누가 저기를 조사해? 감사원이 가서 할 거야. 사법부기 때문에 독립돼 있다. 그나마 한다 그러면 저 법원에 그 윤리 저 심사관인가 뭐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장 부한데. 그건 야, 근데 10대2 나오는 거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네. 가장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김명수가 지명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음. 대법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들도 다 가서 붙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다 저기를 했고 2명은 공교롭게도 다 김명수가 지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그게 4명 남아 있었는데 하나는 법원 행정처장이라 애초에 재판부가 아니고 네. 하나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한 거고. 그리고 이번 이제 선고 과정에서 보시면 그 조희대 옆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아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거든. 남자가 이윤구 대법관, 여자가 오경미 대법관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사법 역사상. 야, 이거는 그러니까 2명의 대법관들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라고 2번 회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인 거야 그냥 10명이. 아 우리가 10명인데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지금 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이제 저런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인데 상균님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최종 유죄 확정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 없고 대통령은 상대당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그 정당의 후보가 만약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면 등록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익희 후보 같은 분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네. 대통령은 안 되고 부통령이 당선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법도 상식적으로는 11일 이후에 12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그 5월 기간, 11일. 5월 12일부터 그거를 할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만약에 거기서 뭐 이상한 행동한다?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국민항쟁이 일어나지. 그야말로 법비의 나라가 되고 네.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놈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수단이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오전에 재판하고 1시간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 아니면 재판 끝났으니까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린다. 이건 불가능해요. 선고기를 지정해야 되거든. 예. 그러면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탄핵소추에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판사를. 그 판사 해당 판사를 2심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그렇지. 그 재판부를 탄핵시켜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이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의석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그러면 탄핵 아니 날리면 그 탄핵을 헌재에서 좀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헌재가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이미 대선은 치러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쟤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되게 그 중요한 걱정은 해야 포인트네. 되지만 긴장을 하되 걱정하고 우리는 최대한 상식적으로 그간의 어떤 저거를 안 무너뜨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생각을 A를 하는 지키고 거지. 갔고 그럼 저놈들은 깡패 짓을 한 거고. 저놈들이 노골적으로 총칼을 나오면 들고. 우리도 다 탄핵시키면서 그냥 다 마비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바로바로 다 법규에서 눈에는 하고. 눈, 이에는 이. 그럼. 맞는 말씀. 야, 참.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선을 한 달 앞둔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야, 이게 진짜, 지금 무슨 진짜 이거 나 정말 야. 쌍놈의 새끼들 정말. 갈아 마시고 싶다 진짜. 저 인간들. 아니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아주 깔끔하게 나왔을 때 네. 아니 이제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저쪽이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극우 일베들이 그렇지. 아 이거 그렇죠. 안 되는구나. 제대로 다 이재명은 포기했어. 대통령 되는구나. 그리고 물밀듯이 빠져나갔어요. 네.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까 이게 그럼. 대법원 가고 해서 그게 한두 달 안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와 이걸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또 확정 판결을 하는 걸 어떻게 한 달 안에 지금 30일 남겨놓고 하겠다라고 이 판사들 하는 걸 보면 이거를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온라인 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아까 그런 6만 페이지 기록 뭐 2번 회의 만에 졸속으로 9일 만에 전원합체
회부된 이후에 뭐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건데 이제 실전 투쟁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촛불 집회 같은 건 또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대법원 압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리고 정말 국민들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나와야 할 것 같아. 이거 대선이 그냥 일상적인 형태의 대선이 아니게 됐어 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란 시즌 2야. 진짜로 시즌 2야.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아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아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다 이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고 그게 탄핵소추로 아예 재판을 못하게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해당 조항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네.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총선이 중요했다. 그럼요. 정말 총선에서 그래서 압도적 다수 물론 200석 넘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정세윤 장관 만났는데 정세윤 장관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막 무속 뭐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 그 위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냐 별의별 이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한편으로는 경호, 그럼요.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 이 경호, 음. 그다음에 입법,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재판 준비, 그다음에 이 여론과 관련한 자료 제공, 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준비해야죠. 진짜 생방송한 저희가 뭘까요? 그 느낌도 있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조이대가 이렇게 한 것이 대선에 지금 본인은 악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했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차피 이재명 뭐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뻔히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저게 쟤들의 의도대로 하려면 우리 쪽에서 누가 또 대가리 쳐들고 나와가지고 봐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후보를 바꾸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나타났다고 쳐봐.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정치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간판으로?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거. 다행인 게 김동인 지사 아까 수긍했죠. 당연히 뭐 김경수 지사도 당연히 예. 수긍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뛰었던 분들이 다들 생각이 같았고 그럼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만 뭉쳐있고 지지자들이 흩어짐 없이 일치 단결해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높아지면 절대로 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게 그렇다면이 아니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니까 조이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대선 다 끝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조금 이완된 측면이 지지자들도 있었거든. 다시 진짜 신발끈 그러면 우리 긴장하라고 계속 그러면 저놈 새끼들이 하루를 못 쉬게 만드네 저거.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참 애쓴다 얘들도. 진짜. 한덕수까지 후보로 내보내주고. 아유 진짜 한덕수는 우리 전북 사람들이 잡읍시다. 전북이죠. 아니, 고향. 완전히 저거 진짜 밟아버려야지. 한덕수는 땡큐예요. 한덕수 땡큐고 길게 봐서는 조이대가 한지도 땡큐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법부를 우리가 완전히 혁신해버릴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 그래도 사법부는 좀 손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저것들은 이제 옛날에 루즈벨트가 말이에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뉴딜을 포함한 개혁 정책을 막 했잖아요. 그때 공황 시기에. 예. 그거를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헌재가 없으니까 그때 18번인가를 계속 위헌 판결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발목을 잡아요. 네. 근데 어느 나라에서나 그러니까 개혁 작업을 할 적에 마지막으로 덫을 치는 놈들은 항상 사법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니네 지금 대법관 9명이서 앉아가지고 과반이 됐다고 이걸 지금 위헌 결정했는데 내가 3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21명 더 임명할 거야. 내 사람으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꿇었어 그때. 그 방법까지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 규정이 없구나. 헌재는 9명이지만. 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함부로 까부면 한 10명 더 넣어버리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니 방법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배출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쟤들이 몰상식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또 손 놓고 당하느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더 심하게 나오면 우리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제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공소기간 문제 막 여러 가지가 다 저희 검토가 됐거든.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준비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뭐 이 문제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대선 그 쉽게 갈 줄 알았는데 피곤하게 맞네. 예. 그러나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피곤할 뿐이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나 황당하고 열받고 개탄할 일인 건 맞아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어 이 새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이걸로 이제 단단히 이제 더 이상 이제 재판 얘기는 끝. 내가 이제 법 공부하는 것도 끝. 앞으로 나는 투표 군중만 단련하면 돼.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황당해지니까 짜증이 나긴 하는 건데 그리고 손 놓고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금 수준은 아니니까. 아니 이제 진짜 이쪽에서 지금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돼. 한편으로 또 이 사법부의 이 대법원의 이 졸속 심사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분들의 예. 적극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 정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대법원이 이런 식의 비상계엄은 안 된다. 이거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한마디도 안 했지. 끝까지 닥치고 있었죠. 또 윤석열 풀어줄 때도 그랬잖아. 끝까지 그 존재감 없는 대법원이 예.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줘야 돼. 이재명 발언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법관인 우리가 직접 판결해야겠어라고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좋은 표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졸속 심사 아울러 윤석열 풀어줄 때 아무 말 안 하고 계엄할 때 아무 말 안 했던 그러니까요. 저놈들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건만 가지고 서부지법 때려 부시고 그 그때도 가만했었어. 그냥 그때도 서부 비교적 조용했었죠. 비교적 별로 네. 얘기도 없었어. 그랬는데 이렇게 존재감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하급심이 또 저기를 해서 뭐 당선무용을 내리고 그 상고심 관련해서 대법원이 또 장난을 치려고 태세를 준비하고 뭐 헌법재판소도 부안해동 해가지고 아니 소추 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우리의 마지막 수단은 법원조치법을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지금 뭐 13명이서 그래 뭐 7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 20명 더 임명해. 그렇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편할 날이 없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했는데 사법부를 또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야, 정말. 진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잖아. 바닥 없이 추락하는 네, 이 법비들의 준동이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지금 오늘 이걸로. 다 법학과 사람들 다 머리 박아. 아니 어떤 재판을 인정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놈들이 야 그래도 비슷하게 내가 당한 거하고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저기를 하고. 이놈들 정말. 야, 근데 진짜 그 공포가 심한가 봐요. 법조인들 사이에서 개혁 우리 되고 기득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준동할 수 있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득권 동맹이지.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도 걔들이 그렇게 바라 그랬거든. 조중동이나 이 기득권 세력들 검찰 법원 막 이쪽이 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되는 과정 지금 거의 뭐 95%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저항이. 네. 당연하죠. 이재명이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보다 말하자면 더 험난한 과정을 험난한 과정 겪었어. 겪어왔으니까.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자, 그 슈퍼챗 보내준 분들 메시지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분 뭐 메시지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자, 꼬부기 마라토너님, 이재명 도서구입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 볼까요?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이랍니다라는 얘기 맞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71하나님 한나님 어리석은 그들은 지들이 뭐 되는지 알겠지만 우리는 더 결집할 것이고 결국은 사법부 개혁이다. 피리링님 최강욱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그만 충격에서 벗어나 더 강력하게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 카르텔을 꼭 깨부셔야 한다는 걸 조희대가 앞장서 보여준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더 응원하고 주변에도 어딨어? 주변에도 더 지지운동 연락이 펼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더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어대명입니다. 네. 꼬부기 마라토너님 대통령 후보자 사태는 한덕수 아닌가요?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마 저기 고발 조치 들어갈 겁니다. 민주당이 바로 대처해야 돼요. 네. 그 뭐 국정원 출신이 뭐 개입됐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공무원들이 뭐 미리 다 지금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 준비한 정황들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거 수사해봐야 돼.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들 6월 3일까지 날밤 새야 돼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지역구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중앙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크게 예. 지상전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내란 시즌 2를 막아내는 어떤 각오로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예. 이제 이거는 정말 그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슨 저기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예. 본회의를 그냥 열라고 하면은 무조건 열고. 5분 안에 바로 소집해가지고 열고 네.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열어놔야 돼. 네. 항상 열어놔야 되지 뭐 보내요. 그다음에 또 위에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신 너무 많아갖고 그다음에 만약을 위해 제2의 후보를 준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꼬부기 마라톤님 윤석열 말도 안 되는 절차 문제를 언급도 많이 하던데 대법이 저런 식인데 이의제기 절차도 없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까 네. 많이 한 것 같고요. 스테이어님 그냥 저런 초조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자칭 엘리트들의 어거지로 보입니다. 개헌에서 최소한 대법관 더 나아가 판사는 미국처럼 투표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아까 다뤘습니다. 네. 투표만이 꼭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대법원 숫자를 확 늘려버리자. 그 얘기도 좀 나왔죠. 블루부사님 차라리 판사들은 투표를 뽑자. 그 얘기도 아까 한 것 같고요. 오가픽님 콤부차 오가픽 그 광고주 사장님인데 단일 대우로 압도적 승리 보여줍시다. 좋은 말씀이고요. 원의 서혜선님 유시민 헌법재판관 추천 시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장인수 그 장인수 기자가 네. 추천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선 건 아니죠? 아니요. 해시태그 두 가지를 올렸어.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많이 현행법상 보내주셨다? 유시민 선배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으면 나도 될 수 있는데 자, 꼬부기 말했던 이재명 도서구입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까요? 아까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원의 서혜선님 또 그 얘기는 유시민 얘기. 은비설레이님 사법부의 내란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옳습니다. 더더욱 힘내서 헤쳐나가시게요. 이건 우리 멤버십 회원인 것 같습니다. 한나투님 윤석열이 뽑은 10인의 대법관들이 단체로 빤스를 벗었네요. 미쳐불어. 네, 맞는 말씀이고 오하핑님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히모트님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사법부 개혁이 가능할까요? 개헌 과제가 나왔네요. 사법부 개혁. 해야죠 이제. 네.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개헌을 통해서 또 여타의 어떤 법률 개정들을 통해서 네. 저들의 특권 의식을 확실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무장 기획님 대법관들 어처구니 없는 판결 좀 알려주세요. 아까 인터넷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살 임신시킨 42살 남자 무죄 줬다. 이거 유명하죠. 네. 그 판결을 봤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해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아마 조희대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좀 떠요.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그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오로님 최강욱을 검찰총장으로 그럼 다 해결된다고.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사면복권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창총장으로 임명하면 해결돼요. 검창총장. 검창총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G.O.D. 해피님, 갓 해피님. 이제부터 정치 보복 안 한다는 룰은 깨진 겁니다. 진짜 보복이 아니라 나쁜 놈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윤석열 패거리 목숨 걸고 나와라 이제 진짜. 그러니까 야, 내란 보십시오. 정식은 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거는 한나투님 완전 혼딱 벗어버린 시민의 윤통 임명 대법관들 너무 추하네요. 네. 오하핑님 유능한 민주당 유능한 이재명 흔들리지 않는다. 오하핑님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콤부차 사장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꼬라지로 돌아가는 걸 보면 경호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걱정 인형님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림 없이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어 힘들지만 힘들게 얻으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겠죠. 이재명 대표를 힘들게 얻으면 당선시키면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갓 해피니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재판 입법 최상목 윤석열 선거관리 다 잘 관리합시다. 제가 봤을 때 한덕수가 바로 출마해서
불에 기름 부어버린 격이어서 역풍 불 겁니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네. 사람들한테 날짜가 같으니까. 그렇죠. 오가핑님 경호 강화 완전 압승. 윤님 안녕하세요. 원래 민주진영이 정권 창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요. 전 오히려 전투력이 솟아나네요. 더 투쟁할 것. 예. 맞는 말씀. 정답이에요. 정답. 제대로,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제대로 짚어주셨네. 쉬운 적 한 번도 없어. 황인호님 고법도 대법처럼 몇 주 만에 판결할 수 있나요? 미친 척 그것도 아까 충분히 다뤘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셨으면 앞에 방송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RU님 라니님 책 구입 안 하고 있었는데 5권 구입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보탬이 잘하셨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다뤄봤고요. 좀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최강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그런 대안들을 내겠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뭘 해야지 이제 그거는 이제 집단 지성 모아봐야죠. 집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네. 온라인 뭐 홍보전도 해야 하고 아까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끔짝도 없다. 아마 이제 지금 의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5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어떤 이 방안들을 민주당이 제시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놈들 내란 세력들은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지금 그 입법 독재를 포함한 뭐 법 개정 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 뭐 사법부의 판결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정말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의 얘기들 이제 퍼뜨리는 자들을. 예. 그러니까 내란 시즌 2로 명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네. 이 쿠데타, 사법 쿠데타, 대선에 뛰어드는 사법 쿠데타.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방송 마치고 저희는 또 박시영 TV는 저녁 7시에 오늘 사실 허은하 의원이 출연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합니다. 시간은 약간 조정해서 출연을 하시는데 이준석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준석 날뛰는 걸 꼴을 못 보겠어. 그걸 또 허은하 의원 통해서 들어보는 게 좀 있어. 아니, 거기도 필요가. 대선 후보 아니요? 대선 후보에 박살내버려야 돼. 네. 허은하 의원의 이야기도 오늘 들어보고 특히 내란 종식 헌법 수호에 대해 동의하는 세력들 간에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편인 척 돌아가지고 또 분열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여기 그거, 와가지고 뭐. 맞아. 나는 그전엔 이재명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민주당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속수무책으로 맨날 당하기만 한다. 희망으로 돌리다가 당하기만 한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설령 그런 뻔한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도 지금은 그런 거 표출할 시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한 대 때려줘. 지금 똘똘 뭉치고 말보다는 실천할 때고 예. 그다음에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공격 아까 우리가 정리 잘했어요. 보면은 뭔 얘기냐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9일 만에 저는 합의체 만에 12명이 다 봤다는 거냐. 다 봤다는 거야. 그 두 번 회의에서 끝냈다는 거야. 조속 심사. 그리고 그들은 계엄이 터진 날 아무 말도 안 했고 윤석열 풀어준 날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는 날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네. 이런 것도 명백하잖아요. 그때는 숨지기다가 지금 기어나와서 이지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폐다 사법 적폐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주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많이 나와주십시오. 토요일부터 다시 신박근 조회 맵시다. 자 장인수 기자도 한 말씀 하시죠. 뭐 법관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뻔뻔하고 뭐 되게 높아 보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욕 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음. 자기 사진, 이름 나돌아다니면서 욕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맞아. 예. 두려워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네. 아니야. 직위원 보십시오. 완전히 몸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할 땐 그렇게 뻔뻔하게 하지만 또 뒤에 욕 먹으면 이제 또 지하 통로로 들어오는 거 안 한대. 아니, 그러니까 직위원이 그게 하는 거 비판-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래? 고등법원장이 한 거라니까. 그래? 네. 김대웅이요. 김대웅 그거. 여러분들 거리에 모여 주시고 목소리 내는 거. 예, 그- 저들은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예, 대법관 그래서 10명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알아야겠네. 이름도 알고. 그러니까요. 다 찾아야겠다. 예. 네. 정말. 자, 그때는 원래는 다른 주제를 생각하다가 오늘 뭐 긴급하게 라이브를 편성했고요. 그때는 코너 상당히 내용이 있습니다. 최강 의원 장인수 기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 날 1시에 녹화로 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 한 거고요. 오늘 이번 주에 또 다른 걸 녹화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일요일 날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스트님 영어에 대법원 약하신데? 고스트님 오스틀리 니도 있네. 네. 고스트리 대법원 현재 발끝에도 못 미치는 집단입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람의 노래 왜 우리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하나요? 저놈들 담가불자. 담가불자.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